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문명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국가도 좋아져요. 앞으로 10년이 달려있어요.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제발 돈이 일하게 해라. 아니면 진짜 큰일 난다, 한국. 아, 이거 한국의 문제점이겠구나. 엄청난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그 문맹률이 세계에서 한국이 몇지다? 번외로 요즘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안 있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알려고 그러고 모르는 걸 아는 척을 해요. 투자를 성공하려면 모르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주식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술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들어가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직도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대한 미스테이크죠. 주식시장은 좋을 때도 들어가고 나쁠 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 한 달에 500만 원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500만 원 밥 먹듯이 20년 후에는 그 돈이 엄청난 규모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자꾸 타이밍을 얘기해요. 지금 주식에 들어가기 좋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는 거는 영리하지 못한 거죠. 영리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한두 번은 맞을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 들어갔더니 일주일 동안 확 올랐어. 역시 난 천재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있다 보니까 또 빠졌어. 에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 제 친동생이 그렇게 추천을 해요. 대박 정보야, 대박 정보. 그런 거는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나한테까지 그 얘기가 왔을 때는 이미 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회사냐,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용어를 알아야 되죠. 이 회사가 1년에 얼마 버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라도 적용이 되거든요. 저 회사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있지? 내 회사는 좀 힘든데? 그럼 뭐가 다르지? 그러면 저 회사의 경영 철학은 어떻지? 너무 재밌죠. 대표님께서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운영 안 해요. 제가 하는 목표는 한국의 젊으신 분들 금융교육 쪽으로 내가 제발 돈이 일하게 해라. 아니면 진짜 큰일 난다, 한국. 아, 이거 한국의 문제점이겠구나, 이게. 그걸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그 문맹률이 세계에서 한국이 몇지다? 꼴찌다. 그래요? 다른 나라도 안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 아니죠. 한국은 완전히 가난하게 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금융 문명이라는 거는 안타깝게도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죠. 빈곤율 세계에서 1등이라고요. 빈부격차 세계에서 1등이죠. 그 다음에 노인층의 자살률 세계 1등이지. 이 금융 문명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뭐 특별한 거 요즘 안 해도 그냥 돈 막 그냥 쓸어 담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본? 네. 아니, 거꾸로지.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만 투자했거든. 그래서 30년 내내 부동산이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부 부동산만 하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위험한 거지.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부동산 없어도 괜찮다.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주식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이나 저처럼 이제 얼마 안 된 주린이 같은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에 한 번도 투자 안 해보신 분이라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으라니까. 개별 주식 하지 말고요. ETF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반 펀드들도 있어요. 그거를 간접 투자라고 그래요. 증권회사에 가서 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넣어요.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여러 ETF가 많아요. 주식은 어떤 한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ETF는 여러 기업을 그룹으로 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그러면 반도체 기업에 여러 기업을 모아놓은 펀드가 ETF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ETF예요. 그러면 내가 특별한 기업을 굳이 몰라도 그룹으로 사는 거니까 처음에 쉽죠. ETF를 사다 보면 그 안에 무슨 주식이 있는지 이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름에 이제 조금씩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문하는 거죠.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문명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국가도 좋아져요. 앞으로 10년이 달려있어요.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 국민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강대국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금융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 옛날에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금융이 강하지 않은 나라는 소멸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정서에서 많은 프로를 잃었어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죠. 땅을 사거나. 땅에 땅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게 낫죠. 그게 금융의 기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오늘 고급식당에 10만 원 썼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돈이라는 걸 알죠. 그 돈으로 투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주식을 안 파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안 파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팔 때가 있어요. 계속 새로운 기업이 나오거든요. 더 좋은 기업이 나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팔고. SKT를 3만 원에 사서 자기 40만 원에 파셨다고 들었는데 왜
가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차에 달려 있었어요. 카폰으로. 그 당시에는 SK텔레콤이 아니고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였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 가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꿈의 주식인 거예요. 언젠가는 온 국민이 길거리 다니면서 전화를 쓸 거다는 걸 쉽게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왜 자료선심 왜 팔았냐면 더 이상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갖고 있는 거. 어떤 사람 2개씩 갖고 있고 성장이 멈출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투자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주식을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동산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자신한테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하시는 분도.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는 속임수죠. 아,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속임수다. 자신을 불편하게 해라.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지금 월세가 7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짜리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멀리 가야 되겠지. 자동차 없어야 되겠죠. 나를 불편하게 해야죠. 나를 투자하게 하라는 게 굉장히 속임수인 게 나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견문을 넓혀야 돼. 그래서 뭐 일본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핑계를. 그래도 가난해지지. 그것도 다 써버리고. 그렇죠. 부동산은 최고야라는 말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녀요. 한국에서 가장 잘못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속이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모자라잖아요. 집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었고, 또 오른 이유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주식을 똑같이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초년생이다. 집을 못 사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나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야, 집부터 있어야 돼 하잖아요. 그건 절대로 그건 잘못된 얘기고, 영끌이라고 해서 집을 안 사면 뭐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 거. 그런 거가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은 나중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부자 된다면 살 수 있어요. 지금 5만 원 투자하는 거, 10만 원 투자하는 거. 그걸 안 하고 집부터 사게 되면 빚이 생기죠. 그러면 평생 은행비 갚다가 나중에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시 집이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내가 오늘 응접실만 사야지, 나는 부엌만 사야지 안 되죠. 근데 주식은 오늘 5주만 사고 또 여기서 10주 사고 가능하잖아요. 팔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좋은 교육이에요. 그 대표님께서도 그러면은 뭐 부동산에 투자하신 건 거의 없으시. 있죠. 근데 집도 있고, 근데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얼마냐가 중요하죠. 한 20%? 근데 한국은 8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방식인 건 맞아요. 근데 요새 한국의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뭐 3% 나오거나 4% 나오잖아요. 3% 4% 벌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비트코인이나 이제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코인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코인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코인은 일하지 않는데 내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기업은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마고 그동안 어떻게 벌었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근데 코인은 그냥 그 자체 코인이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격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 종잣돈을 모으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뭐 돈을 모으라고? 종잣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오늘 10만 원, 내일 5만 원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누구나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라. 30살짜리 이제 친구가 60살 정도까지 한 30년을 월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었을 때는, 그랬을 때는 뭐 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엄청나죠. 이제 50만 원으로 했을 때 7%라고 가정하면 30년이면 5억에서 7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좋으면 10억이 될 수도 있고, 나쁘면 뭐 6억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저처럼 계산하는 사람 많을 것 같거든요. 50만 원 곱하기 11을 해요. 그럼 600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30년을 곱하면 1억 8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5억에서 7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7% 복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나? 퇴직연금도 있잖아. 연금저축펀드 하면 세금 깎아준 것까지 있지. 아, 진짜 안 하면 바보가. 안 하면 바보지. 왜 안 했지? 만약에 독자층이 30대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결혼하신 분이면 와이프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남편도 해야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이름으로 해주고, 생일날 애들한테 선물 대신에 펀드를 사주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마운 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나중에 고마워하죠. 20살, 30살 돼도 자기 돈이 불어나는 거 보잖아요. 못 뽑지 않나요? 못 뽑죠, 보잖아.
볼 수는 있으니까. 왜 이렇게 쓰려고 그래? 10살 때부터 내가 너한테 꾸준하게 했더니 지금 1억이 됐다, 2억이 됐다. 그러면 애가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구나 생각하지. 최근에 외신 봤는데 할머니가 손녀한테 3살 때 디즈니 주식을 사준 거예요. 근데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주주총회 때마다 그 디즈니 주주총회 가서 이 아이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크게 뉴스가 됐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나 디즈니랜드 사장 되고 싶어요. 그게 금융교육인 거예요. 그 아이는 디즈니랜드의 사장이 안 되더라도 딴 거 할 거라고. 선한 부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을 바꾸는 부자가 나와야 돼요. 미국처럼.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사이트 또 있으시죠? 내 유튜브 채널 있어요.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그 내용 좀 많이 보시고 그 정보 얻어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